나이 들수록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 앞에서 멈추신 것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나이는 들고 있는데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 것.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아직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인지 모르겠는 것. 나이 든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느끼기 시작한 것. 그리고 혹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주변에 나이는 많은데 전혀 지혜롭지 않은 분들을 보신 것. 반대로 나이에 비해 너무 지혜롭다는 느낌을 주는 분을 만나신 것.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궁금하셨던 것.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지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어떻게 살았는가에서 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가 남은 시간을 더 깊이 사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전혀 지혜롭지 않은 분들이 있고, 비교적 젊어도 깊은 지혜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나이 자체가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를 어떻게 살았는가, 겪은 것들을 어떻게 소화했는가,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들이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그 지혜를 만드는 방법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험을 반추하는 습관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경험 자체가 지혜를 만들지 않습니다.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이 지혜를 만듭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과 그것을 곱씹어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를 바쁘게 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겪은 것들을 소화할 시간 없이 그냥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지혜가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시간이 됩니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들기 전 5분이라도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보는 것. 이 습관이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시는 65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날 있었던 일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습관이 수십 년이 쌓이면서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경험을 반추하는 것이 지혜를 만든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경험을 반추하는 습관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패를 스승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그냥 아픈 기억으로 남겨두는 것과 실패에서 배움을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실패를 단순히 나쁜 경험으로만 보면 그 실패가 상처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를 찾으면 그 실패가 자산이 됩니다.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실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실패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 실패들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아는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실패가 두렵지 않아집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으면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시도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배움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에 사시는 66살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실패가 너무 창피하고 아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실패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 보셨는데 생각보다 많더라고 하셨습니다. 그 배움들이 다음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살면서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패가 스승이 됐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실패를 스승으로 대하는 것.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그 듣는 태도 자체가 지혜입니다. 왜 듣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듣는 동안에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아는 것, 상대가 경험한 것, 상대가 생각하는 것, 이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말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배울 것이 있을 때 열린 자세로 듣고 필요할 때만 말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대화 방식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곁에 더 있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남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사시는 69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말이 많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으셨고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들을수록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듣는 연습을 시작하셨는데 듣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더 넓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말하는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곳에서 온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다는 것.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이 어떻게 지혜인가?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커지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것의 크기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면서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될수록 더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함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배울 수 있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배움이 시작됩니다. 그 배움이 쌓여서 지혜가 됩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사시는 63살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모른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모르면 무시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서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하셨는데 이상하게 주변에서 더 신뢰한다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정직한 알미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핵심이라는 것.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판단이 빠르지 않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보고 다양한 면을 생각하고 그때 판단합니다. 판단을 서두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처음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보고도 빠르게 판단한 사람과 천천히 판단한 사람의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더 확고하고 더 후회가 없습니다. 첫인상이 틀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좋아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달랐던 경우, 처음에 좋아 보이던 결정이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 이런 경험들이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경기도 구리시 재택동에 사시는 67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판단이 빠르셨는데 그 빠른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서 판단하기 전에 하루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하루 사이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판단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연습이 지혜를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면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도 볼 수 있을 때 전체가 보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생기면 갈등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관계에서도 지혜롭습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면 그 행동이 덜 불편해집니다. 그 이해가 관계를 더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전남 군산시 미룡동에 사시는 64살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 때 남편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하다 보니 남편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는 것이 지혜를 깊게 만든다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연습이 지혜를 깊게 만든다는 것.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는 나눠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지혜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그 지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눌 때 완성됩니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배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 나눔이 지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누는 과정에서 스스로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설명하려다 보니 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 지혜가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됐을 때 그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내가 겪어서 힘들었던 것을 다른 분들은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내가 늦게 알았던 것을 다른 분들은 일찍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지혜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나이 들면서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 쌓인 것들이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지혜를 완성하는 방법이고 그 나눔이 가장 아름다운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사시는 68살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은퇴 이후 젊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으셨는데 살아온 경험들이 그분들에게 의미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나눔이 자신에게도 큰 보람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나눠야 완성된다는 것을 그 경험으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는 나눠야 완성된다는 것. 7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험을 반추하는 습관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 실패를 스승으로 대하는 것.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다는 것.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